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1920년대 때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항일운동의 동향과 20년대 문화통치하에서의 항일운동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665쪽에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사회주의 사상을 보기 전에 1920년대 항일운동의 동향을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단통치에서 2기 때 오면은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 3.1운동을 계기로 물러가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3대 총독 등장해서 가장된 유화정책인 문화통치를 창안했습니다. 그럼 일제 문화통치는 성공한 거냐 아니면 실패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냐면은 문화통치로 인해서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이 양분이 했습니다. 이른바 민족주의 우파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좌파로 나눠졌죠. 그렇죠? 민족 좌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파는 문화통치에 이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이거를 제창했던 사람들이죠. 얘네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선, 독립, 후, 실력, 양성이에요. 다시 한번 절대 독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 제창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 우파는 먼저 힘을 기르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낸 것은 우리한테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하자. 근데 얘네들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독립이다. 이거는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민족주의 우파 좀 먼저 보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밑줄 그어놔요. 타협적 민족운동 또는 민족개량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협적 민족운동 또는 민족개량운동이다. 여기서 이제 선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 선실력 양성운동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역시 계속 체크해놔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또 언론을 통한 문맹퇴치운동, 또 분화롯운동, 분화롯운동도 동아일보의 그 언론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먼저 실력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선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고요. 최남선의 일선 동조론을 이론적 지지로 해서 일본과 조선 같다는 거죠. 불암문화론, 불암문화론, 역사를 통해서 본 조선인,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민족적 경륜, 김성수의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등등 그랬습니다. 이 민족주의 우파의 어떤 이념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연정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연정회 결성 계획은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대체로 어느 계열이냐라고 하면은 지주죠, 지주와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얘네들이 1920년대 말 30년대 넘어가면 거의 친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최남선, 이광수, 김성수 다 현재 친일파로 규정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뒤로 좀 넘어갑시다. 이런 이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있었다라 한다면 뒤에는 민족주의 좌파입니다. 무슨 소리냐? 절대 독립이다. 무슨 실력 양성이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안재홍 얘기 좀 잠깐 봅시다. 식민 지배와 타협한 민족의 개량은 이게 바로 뭐냐면 민족주의 우파의 동향을 얘기하는 거죠. 움직임을. 그 민족의 개량은 문화 통치에 대한 환상이며 식민지 정책에서 가능할 것 같은 환상을 품게 해서 민중의 투쟁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다. 이게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주의 좌파의 정치 단체가 하나 있죠. 조선 사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문화 통치하에서 민족주의 우파하고 민족주의 좌파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뭐가 되냐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은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입니다. 레닌의 11월 혁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또 뭐 10월 혁명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볼셰비키 혁명 11월 혁명이에요. 1917년이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전 세계의 사회주의 사상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 국제 공산당 조직이에요. 코민테른을 결성을 합니다. 코민테른 에하에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 사상이 파급돼 나가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이 됐죠. 그 단체는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자 연해주에서 해외죠. 한인사회당 기억하십니까? 191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라고 했죠. 이게 21년에 뭘로 이름을 바뀌었다? 고려공산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당 본부를 어디로 옮겼죠? 상하이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제 소련에 있는 동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련에서는 이르쿠츠크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명입니다. 고려공산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나눠졌었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서일의 대한독립군단까지 해가지고 서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서 무장 해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자유시 참변. 우리는 자유시 스보보드니시 참변, 흑하사변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 있어서 일단 한인사회당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사회주의 단체가 있죠. 서울청년회, 무산자동맹회, 신사상연구회 이게 화요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풍회, 동경유학생단체, 북성회의 국내 조직이죠.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회, 조선노농총동맹, 노농은 노동자, 농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 하면 국내에서의 사회주의 단체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나타난 사회주의 계열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 화요회하고요, 북풍회. 이 화요회하고 북풍회가 묶어져 가지고 바로 뭐가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드러진 사회주의 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920년대 때의 항일운동이죠. 지금 20년대 항일운동은 혼선이다. 60만세 운동의 배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학생운동에서 20년대 항일운동은 지금 민족주의 또 민족주의 내에서의 좌우 또는 사회주의에서 항일운동의 혼선을 빚고 있었다. 이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26년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된 하나의 계기, 모태가 됐다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 뭐가 나오는 거죠? 이른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민족유일당 운동에 가지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먼저 668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정우회부터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신간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중에 신간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667조 넘어옵시다. 그 중에 이제 화요회하고 북풍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했던 조선공산당은 총 4번에 걸친 해체, 재건 과정을 겪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2차와 3차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2차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가 와해가 됐죠. 들통이 나서 와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에는 비록 조선공산당이 주도했지만은 와해가 됐죠. 와해가 됐지만은 조선공산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내재의 사회주의 사상이 은연중에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만세 운동의 경문에 보면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당연히 제국주의 일본이다 하지만은 거기에 왜 자본주의가 들어갔느냐 이 얘기란 말이죠. 3차 조선공산당은 정우회 선언, 정우회 선언은 이제 신간의 선언이라고 그래요. 26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었던 조선공산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됐고 28년 12월 태제가 있습니다. 28년 12월 태제는 지령입니다. 지령. 지시하는 거죠.
코민테른에서 공산당 국제조직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내용 좀 잠깐 봅시다. 조선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강령, 이게 12월 달에 지령이 내려와서 12월 태제라고 그래요.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에서 이제 내리는 겁니다. 인텔리, 지식인 중심의 조직과 방법을 버리고 공장과 노동,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 민족 계량주의자를 근로 대중으로부터 고집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코민테른에서 지했다. 자, 민족 계량주의자 밑줄 그어놔요. 누굴까요? 민족주의 우파죠. 그렇죠? 민족 계량주의자입니다. 선실력 양성 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제 연계된다는 거요? 농촌, 농민, 그 다음에 공장의 노동자층에게 파고드니까 12월 달에 12월 태제를 내리면서 이거를 뭐 해라? 단절시켜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주로 학생과 지식인, 엘리트 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수용이 돼서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텔리 중심의 조직 방법을 버리고 농민층으로 이제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얘네들이 파고드는 것을 뭐 해라? 단절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대 후반 이후에 가면 농민 노동자들이 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이 12월 태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조선공산당 1차부터 4차까지 전개 과정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여기 봅시다. 문화 통치론의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계의 분열 혼선을, 독립운동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 뭐죠? 민족 유일당 운동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정우회는 어떤 단체가 묶어졌느냐 그러면 668쪽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6년 4월인데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그리고 무산자 동맹회, 이게 화요회를 주축해서 묶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26년 4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6월 달에 가면 60만세 운동이 나죠. 60만세 운동도 조선공산당이라든가 학생들이 동참을 하면서 여러 개 단체가 묶어지는 그런 현상, 그런 초보적인 단계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1926년 6월이에요. 그렇죠? 60만세 운동에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7월 달에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죠. 이 조선민흥회는 뭐냐면은 1926년 7월입니다. 누가 연합되냐면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꼭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계만 연합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한 것이 조선민흥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선물산장려운동은 민족주의 우파가 전개하죠. 선실력 양성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것이 뭐다? 조선민흥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은 668쪽입니다. 조선물산장려회 더하기 그 다음에 서울청년회. 서울청년회는 앞에 사회주의 단체 서울청년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26년 11월 달에 뭐가 있죠? 정우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정우의 선언문. 이게 26년 11월입니다. 정우의 선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여러 개 흩어져 있던 단체를 하나로 묶자는 겁니다. 하나로 묶자. 하나로. 이게 정우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정우의 선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쳐 모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1927년 2월 달에 신간회가 된다는 얘기죠. 1927년 2월 달 신간회고요.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뭐가 있냐면은 근우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특히 신간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단체입니다. 분명 신민회하고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운동은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신간회에서 정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간회의 창립 과정 밑에 성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내지 민족협동전선운동의 결과로서 일제가 인정한 최대 합법적 항일운동 단체다. 밑줄 그어놔. 자, 신간회는 일제가 인정한 단체입니다. 불법 단체가 아닙니다. 왜 일제가 인정해 줬느냐 하면은
신간회가 결성됐던 시기는 몇 년이죠? 27년입니다. 식민통치 몇 기예요? 2기죠. 문화통치기입니다. 가장된 유화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수면 위로 띄워놓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해주게 됐었던 것이죠. 자, 밑에 언론계의 안재영, 문일평, 홍명희, 기독교 이승훈, 이갑성, 천도교 권동진, 불교계 한용운, 공산당의 한위건 등 28명의 발기로 결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민족주의 우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만들었죠? 얘네들이 연합한 것이 신간회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은 전국에 140여 개 지회, 회원 4만 명, 일본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합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주에도 지회 설립이 시도됐고요. 그중에 농민 숫자가 반 이상입니다. 54%예요. 전체 구성원 중 농민 노동자가 4분의 3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4분의 3이라니까 약 한 80명 정도가 거의 농민 노동자다. 100명 중에라고 하는 것이죠. 자매단체로서 근회도 있죠. 여성계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를 얘기합니다. 1927년입니다. 역시 같이 31년에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강령은 박스 좀 치겠습니다. 신간의 3대 강령이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뭉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신 차립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폐기한다. 기회주의 밑줄 그어놓읍시다. 누구예요? 민족주의 우파 또는 선실력 양성 후 독립론자 또는 타협론자, 이제 타협론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하지요. 특히 셋째 줄. 아울러 이 사건의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1929년 12월 민중대회 사건인데 기출문제 얘기했어요. 이 민중대회 사건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X입니다.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계획이 사전에 탄로나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그 후 기존에 이제 집행부가 전부가 구속됩니다. 그 후 김병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중대회 사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타 전국 순회강연이라든가 사회운동, 농민노동, 학생운동을 후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27년에 결성이 돼서 활동하다가 1931년에 해소가 됩니다. 해소라고 하는 것은 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없어졌다.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아주 결집되어 있다가 잘 풀렸습니다. 아, 그거 잘 해소가 됐구나. 이렇게 하죠.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밑에 해소 원인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민중대회 사건 이후에 지도부층이 검거, 구속이 됐고요. 두 번째 봐봐요. 새로 구성된 중앙 간부들, 그 후에 새로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김병로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집행부가 구성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 구성된 중앙 간부들이 타협적 민족운동 등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세력하고 갈등이 생기겠죠. 이런 이제 대립, 내부의 대립,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이 팀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년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간회의 활동 그리고 해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운동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당시 청년단체가 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00개가 넘었노, 100개가. 그래서 여러 활동을 전개하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이후에 이 100여 개 청년단체와 사회주의 사상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묵자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조직됐던 단체가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이에요. 체크해놔요. 이것도 역시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정부에 훨씬 이전이죠. 그렇죠?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입니다. 1924년이다. 그렇지?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은 소년운동과 관련된 종교단체는 천도교하고 좀 묶어 놓으십시오. 천도교.
천도교 청년회에서 소년부가 설치가 되면서 소년운동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천도교의 교주 최재우는 여자, 여성, 어린이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데리고 있던 종 하나는 며느리로 삼고 또 하나는 수양딸로 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어린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런 이제 천도교 청년회가 천도교 소년회로 독립이 되면서 소년운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 소년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조선소년연합회가 조직이 돼요. 이게 전국적인 소년운동의 조직체가 되는 거죠. 아울러 소년운동 하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인물, 우측에 방정환, 조철호입니다. 이 방정환의 장이 누구냐면 손병입니다. 손병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천도교하고 어린이운동하고 연계되냐 그러면은 천도교의 교주 현재 손병이 3대 교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그의 사위였었던 방정환과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높여 부르는 얘기가 어린이죠. 어린이. 역시 방정환 얘기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날이죠. 그 다음에 조철호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제 보이스카웃의 전신이었던 조선 소년군을 결성합니다. 보이스카웃 전신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조철호는 다 어린이 운동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죠. 그럼 여성운동도 있습니다. 이 여성운동 그러면은 지금 1920년대 전반기까지 여러 개의 지금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자, 결론은 난립된 여성운동단체를 하나로 묶은 단체. 그것이 뭐죠? 똑같이 1927년 5월 달에 뭐죠? 근우회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계 민족유일당운동, 청년계 민족유일당운동 단체.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그 형자는 한자 형자입니다. 저울 형자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신문제도가 없어진 것은 갑오개혁입니다. 그죠? 1894년이에요. 1차. 근데 갑오개혁 때 신문제도가 없어졌는데 일제는 유독 백정에 대한 신문 차별합니다. 여러 가지 차별하죠. 뭐 이력서에 직업을 쓰게 한다거나 또 이력서에다 백정들은 도안이다 해가지고 적고 붉은 점을 찍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23년 뒷자 넘어갑시다.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이죠.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옛날 백정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신문관념 법전이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이학찬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기관지 세광,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광이라고 하는 기관지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이익단체로 변질이 됐습니다만 초창기에는 항일운동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일제와 경제구운동을 하겠습니다. 소작쟁이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노동쟁이가 있습니다. 이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성격을 중시하는 봐둡시다. 농민들의 소작쟁이와 노동자들의 노동쟁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1920년대 때의 소작 노동쟁이와 1930년대 소작 노동쟁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대 때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투쟁이다 라고 한다면은 30년대 때는 항일, 구국, 운동의 성격을 띈다.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년대 때는 한 명에 한 건이다. 근데 30년대 때는 100건에 100명이다. 이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폭발력이었죠. 특히 30년대 때에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갔었으며 더불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어디서 말씀드렸죠? 지워버린다 아까 이거 있죠. 조선 공산당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 조선공산당 1928년 12월 태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방금 그 12월 태제에서 말씀드렸어요. 엘리트 중심의 인텔리 중심의 조직 방법을 버리고 농민 노동자 측에 파고들어라 라고 하는 코민테른의 12월 달 강령 지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대 말 30년대로 가면서 소작 노동쟁이가 폭발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소작쟁이 좀 봅시다. 673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0년대 전반기 때 보면은 전라남도 무안, 암태도 소작쟁이 1년여의 투쟁 끝에 소작료를 8알에서 4알로 반을 줄인 거죠. 황해도 재령, 동양 척식 주식회사 농장에서의 소작쟁이 이 대표이고요. 또 조직적인 소작쟁이를 위해서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됩니다. 체크해놔요. 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은 나중에 1927년에 농민단체와 노동자단체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농민총동맹과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27년에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년대 후반에 가면은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바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평안도 용천 부리농장 소작쟁이, 일본인 지주기업이죠. 함경남도 단천 소작쟁이,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농장에서의 소작쟁이. 20대 후반 이후는 항일운동, 즉 정치적인 성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년대 전반에 가면은 본격적인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대두가 되면서 소작쟁이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30년대 전반기에 소작쟁이는 마지막에 나와 있죠. 고민태는 12월 태제 이후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비합법적 적색 농민조합의 지도하에서 더욱더 과격하게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밑줄 그어놔요. 30년 함경도 정평 적색 농민조합. 이건 이제 대표적인 단체였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노동쟁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동쟁이도 20년대 전반에 대표적인 노동쟁이였을 때 밑줄 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쟁이죠. 그러니까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산이 돼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노농총동맹이 있고요. 이게 이제 27년에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확산이 됐다고 그랬죠. 20년대 전반기에 대표인 것이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을 시작으로 마지막 줄 쭉 내려오겠습니다. 20년대 후반에 가면은 우측에 봅시다.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 영흥 흑연공장 노동자 총파업, 그 다음에 밑줄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 있습니다. 우측에 29년에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에 대한 보충이 있습니다. 그럼 꼭 읽어보십시오. 그 30년대 전반기에 소작쟁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원산 적색 노동조합 사건, 태평양 노동조합 사건, 이런 공장지대가 많은 함경도 지방에서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국채보상운동하고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1907년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됐습니다. 서상돈. 1922년에서 시작이 됐던 30년 말까지 전개했던 물산장려운동이 있어요. 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돼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이건 국산품 애운동입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누가 중심이죠? 선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니까 누구예요? 지주, 자본가들이 중심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열이라든가 또는 농민, 노동자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은 이념상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념상 안 해버려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사상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 물산장려운동의 골기문이 있잖아요. 읽어보시고요. 이걸 주도했던 지주 자본가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무슨 국산품 내용이냐? 너네들이 비단 옷 입을 때 농민 노동자들은 못이 삼배옷 입고 있었다. 너네들이 위스키, 브랜디 마실 때 농민 노동자는 소주나 막걸리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산품을 애용해야 될 주체는 누구예요? 대상은 얘네들인 거죠. 그러니까 걔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죠. 이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학생 중심의 경제 구운동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작회. 자작 무슨 뜻이죠? 스스로
만들어 쓴다. 이런 이해 되는 거죠.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었던 바로 자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구운동은 우리가 앞에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개항 이후부터 해서 쭉 정리한 게 있었죠. 한번 볼까요? 방공령, 제주도 밀란, 어부들, 그 다음에 시전상인의 황곡중앙총상회, 또 경강상인의 그 조운선 배를 구입해, 증기선이죠. 증기선을 구입해 가지고 일본 상인에 저항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죠? 또 객주 여각 보부상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또 보안의 활동도 있었죠. 황무지 개간 저지 운동 성공했었죠. 국제보상 운동도 있고 물산 장려 운동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소작 노동쟁이도 있고 또 자작회도 있고 이 경제구운동들은 전부 묶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676쪽에 보시면은 일제강점기의 생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항 이후에 생활 모습, 변화 모습에서 의식주의 생활 변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의식주의 변화 모습하고 일제강점기 때 의식주의 변화 모습을 분別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항 이후에 생활 모습의 변화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었어요. 앞 단원에서.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900 20년대 때를 전후로 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68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나타난 마지막 식민지 문화정치하고요. 그 식민지 문화정치에 대한 반발에서 전개된 민족문화 수호운동 이 단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